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교. 그런데 그곳에서 발표된 단 하나의 결정이 캠퍼스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하버드의 최고 엘리트들이 연구하는 글로벌 혁신 프로젝트.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만 탐방해온 이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아시아의 심장, 한국으로 향한다는 발표가 난 거예요. 그 순간 캠퍼스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특히 일본 출신의 로봇공학 천재 타케루 시바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어요. AI와 로봇 기술이라면 일본이 세계 최강이야. 굳이 한국으로 갈 필요가 없어. 그의 강한 반대는 고 팀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AI 연구를 위해 일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이 가진 특별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프로젝트를 주도한 레온 카터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 한국의 AI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K-팝 아이돌의 안무를 학습하고 창작하는 AI, 웹툰을 자동으로 그리는 AI, 실시간 감정 분석을 통해 음악을 작곡하는 AI,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AI가 인간과 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있다고. 일부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직접 확인해야 해. 레온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결정이 내려졌어요. 하버드 천재들의 목적지는 한국.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걸. AI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믿었던 하버드 천재들. 하지만 그들이 서울에서 마주한 AI는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과 함께 춤을 추고 예술을 창조하는 AI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모든 확신이 무너졌어요. 과연 AI가 인간처럼 춤을 출 수 있을까요? 하버드 천재들은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혁신적인 AI의 세계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올지도 몰라요. 해외 커뮤니티 크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매년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다양한 나라를 방문해서 현지 학생들과 협업하는 거죠. 작년에는 영국에서 했고 올해는 새로운 나라를 정해야 했어요. 저는 이번 목적지가 한국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의견을 꺼내자마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특히 부회장 유키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이 AI 기술도 훨씬 앞서 있고 로봇 연구도 더 발전했잖아. 유키는 일본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AI 연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죠. 일본이 로봇과 AI 분야에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가진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일본의 AI 기술이 뛰어난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한국의 AI는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은 AI를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하고 있어요. K-팝 아이돌의 안무를 학습하는 AI, 웹툰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AI 같은 건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면 기존의 연구 방식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몇몇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유키는 여전히 찜찜한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일본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키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꼭 한국에서 하고 싶었어요. 유키, 한 번만 믿어봐요. 우리가 가서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잠시 고민하던 유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서 확인은 해보자. 하지만
내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은 금방 익혔어요. 하지만 긴 문장은 어려웠어요. 인공지능,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 제 발음을 듣던 팀원들이 웃었어요. 유키도 피식 웃더니 한마디 했어요. 한국어 배우는 게 더 어려운 프로젝트 아니야? 솔직히 저도 조금 걱정이 됐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뉴스에서 본 건 다 빌딩숲, 케이팝,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뿐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곳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요. 새로운 나라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저를 성장시켰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값진 배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한 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창가에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어요. 좋아. 한국에서 최고의 경험을 만들고 돌아오자. 그렇게 우리의 한국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희 팀원들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구경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 한국이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바쁜 느낌?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항 안은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 건 사람도, 경치도 아니었어요. 바로 AI 안내 로봇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이거 봐요. AI 로봇이 여행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유키도 흥미로운 듯 로봇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한국에 오기 전까지 유키는 한국이 AI 기술 면에서는 일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AI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바다가 보였고 점점 높은 빌딩들이 늘어났어요. 곳곳에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고 전광판에서는 아이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와, 정말 현대적인 도시야. 유키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아시아의 한 나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숙소에 도착하자 다들 지쳐서 쓰러졌어요. 긴 비행 때문에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냥 잘 수는 없었어요. 우리 편의점 가볼래요? 저희 제안에 팀원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다들 한국 편의점이 어떤지 궁금했던 거죠. 숙소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벽 한쪽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컵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김치찌개 라면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라면이에요? 제가 불닭볶음면을 집어들자 옆에서 팀원들도 하나씩 골랐어요. 유키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작은 컵라면을 집었어요. 이거 얼마나 매운지 한번 보자고. 계산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삼각김밥과 바나나 맛 우유도 꺼냈어요. 드디어 첫 한국 음식 시식. 저는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한 입 먹었어요. 아, 맵다. 엄청 매워요.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었어요. 짜릿한 매운맛이 중독적이었어요. 유키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멈춰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진짜 맵다. 근데 맛있어. 저희는 땀을 흘리면서도 라면을 계속 먹었어요. 그때 저는 바나나 맛 우유를 마셨어요. 와, 이거 완전 궁합이 좋아요. 달콤한 우유가 매운맛을 싹 잡아줘요. 다들 따라 마시더니 감탄했어요. 유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조합은 인정.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한국 음식과 함께 지나갔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에서 협업할 대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대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노트북을 들고 토론을 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강의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을 맞이해준 한국 학생들은 영어도 능숙했고, 무엇보다 열정이 넘쳤어요. 환영합니다. 함께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봐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대화가 잘 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제가 묻자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요즘은 AI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많이 활용돼요. 예를 들면 K-팝 아이돌의 안무를 AI가 분석해서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유키의 눈이 번쩍였어요. 춤을 가르친다고? AI가? 네. 실제로 아이돌 연습생들이 훈련할 때 AI 피드백을 활용하기도 해요. 유키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생각보다 더 발전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팀과 함께할 AI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구상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시작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벌써부터 흥미로운 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희 팀은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AI 기반 댄스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AI가 춤 동작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AI가 사람의 춤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유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AI가 춤을 배운다고? 말도 안 돼. AI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일 뿐이야. 감각적으로 춤을 이해할 수는 없지.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AI가 체스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하는 시대잖아요. 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좋아요. 직접 실험해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희는 AI가 춤을 배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댄서 중 한 명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우치우, 서울댄스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천재 댄서였어요. 지우를 처음 만난 날, 저희는 연습실에서 AI의 첫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지우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날렵한 몸짓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AI랑 춤을 춘다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유키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AI가 감각적으로 춤을 배운다는 게 믿기 어렵긴 해. 하지만 저희는 일단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AI가 지우의 춤을 인식하도록 시스템을 세팅하고 지우는 K-팝 안무 한 부분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동작으로 춤을 췄어요. 몸을 부드럽게 흔들다가 빠르게 스텝을 밟고 강한 손짓과 표정으로 마무리했어요.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AI가 이 춤을 따라해야 했어요. AI의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AI가 지우의 빠른 동작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때로는 균형을 잃고
때로는 한 박자 늦게 따라했어요. 갑자기 화면이 멈췄어요. 유키가 급하게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이거, 시스템이 다운됐어. 저도 깜짝 놀라서 다가갔어요. AI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서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지우는 당황하는 우리를 보고 웃었어요. 설마 제가 AI를 다운시킨 건가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말에 우리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유키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AI가 인간의 감각적인 춤을 따라하는 건 어렵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럼 AI에게 천천히 배울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우도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AI한테 제가 하나씩 가르쳐 볼게요. 그렇게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AI가 한 동작씩 배울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했어요. 지우가 한 동작을 보여주면 AI가 분석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설정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I의 움직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유키도 흥미로운 듯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요. AI는 이제 지우의 몸짓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배워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AI의 발전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AI가 마치 학생처럼 배워가는 느낌이에요. 저희 팀도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히 AI가 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처럼 춤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유키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클로이,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AI가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아닐지도 몰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그렇게 AI와 인간이 함께 춤을 배우는 실험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연습실에서 AI에게 춤을 가르쳤어요. 지우가 한 동작을 보여주면 AI가 그걸 분석하고 따라하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작부터 시작했어요. 지우가 손을 위로 올리고 천천히 내리며 설명했어요. 이건 기본적인 웨이브예요. 팔부터 어깨, 그리고 몸 전체가 부드럽게 이어져야 해요. AI는 곧바로 분석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지우의 움직임을 따라하려는 AI 모델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유키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딱딱한데 부드러운 동작이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움직여. 저도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감각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어렵나 봐요. 그때 지우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AI한테 단순한 수치나 각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저와 유키는 동시에 지우를 쳐다봤어요. 감각적으로?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춤을 출 때 숫자를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느낌을 따라가죠. AI도 감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AI에게 사람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음악과 감정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유키도 손바닥을 치며 동의했어요. 맞아. 인간은 춤을 출 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악과 감정을 표현하니까. 그렇게 저희는 AI의 학습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AI에게 음악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가했어요. AI가 단순히 동작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리듬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테스트를 위해 지우가 다시 춤을 췄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감정이 실린 동작이었어요. 그녀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팔을 움직였어요. 이제 AI가 음악을 듣고
제 춤의 감정을 분석해야 해요. AI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지우의 움직임과 함께 감정 분석 그래프가 떴어요. 유키가 화면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봐. AI가 지우의 춤에서 부드러움, 강렬함, 여유로움 같은 감정을 인식하고 있어. 저도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 AI가 단순히 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AI는 다시 한번 지우의 춤을 따라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전에는 단순한 동작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이젠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AI가 감정을 배우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한 춤을 출 수는 없었어요. 몇몇 동작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움직임과 차이가 났어요. 유키가 팔짱을 끼고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결국 AI가 사람처럼 춤을 완벽하게 출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AI가 완벽하게 춤을 출 필요는 없어요. 대신 AI가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키와 지우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춤을 가르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를 바꿔볼까요? AI가 사람처럼 춤을 완벽하게 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요. 유키가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거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지우도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AI와 사람이 함께 춤을 배우는 거네요? 저는 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맞아요. AI가 춤을 배우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AI를 통해 연습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프로젝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AI는 단순한 댄서가 아니라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전광판에서는 아이돌 그룹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AI가 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혁신이 될 수도 있어. 한국에 오기 전에는 AI가 춤을 출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사람과 함께 춤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거야. 우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AI는 점점 더 춤을 이해해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동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춤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 팀에서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서울 댄스 페스티벌에서 AI와 사람이 함께 공연하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AI가 공연을 한다고요? 유키가 믿기 어렵다는 듯 되물었어요. 이거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관객 앞에서 한다는 거야? 네. 관객들 앞에서 AI가 배운 춤을 지우와 함께 추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어요. 만약 성공하면 우리가 만든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유키는 여전히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만약 실패하면? 그럼 그대로 AI의 한계를 연구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 프로젝트는 서울 댄스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기로 결정됐어요. 댄스 페스티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AI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았어요. 지우는 더욱 세심하게 AI에게 춤을 가르쳤어요. 이 동작에서는 리듬을 더 타야 해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해요. AI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리듬과
감정을 분석해서 춤을 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공연에서는 즉흥적인 요소가 많아요. 지우가 실시간으로 춤을 변형할 수도 있고 관객 반응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AI는 정해진 패턴을 따라하는데 익숙했지만 변화에는 아직 약했어요. 유키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거 즉흥적인 부분에서 AI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 저도 그게 가장 걱정됐어요. 연습 때는 괜찮아도 무대에서 변수가 생기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연습 때부터 즉흥적인 요소를 넣어보면 어때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일부러 매번 다른 스타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AI가 예측하지 못한 동작을 하면 AI는 최대한 빠르게 분석하고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드디어 서울 댄스 페스티벌 당일이 됐어요. 무대 뒤에서 지우는 긴장한 듯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AI가 관객들 앞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할 시간도 없었어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흐르자 지우가 먼저 무대 중앙으로 나왔어요. 부드럽고 세련된 움직임으로 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초 뒤 AI가 등장했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AI가 춤을 춘다고? AI는 지우의 움직임을 따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AI가 배운 모든 걸 무대 위에서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지우의 춤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지우가 즉흥적으로 동작을 변형했어요. 그 순간 AI도 반응했어요. AI는 지우의 동작을 분석하고 단 1초 만에 변형된 춤을 따라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우와 AI가 완벽한 합을 맞추며 피날레 동작을 했어요. 순간 무대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췄어요. 정적. 그리고 관객석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AI가 사람처럼 춤을 춰. 이거 진짜야? 미쳤다. 이게 가능해? 유키도 놀란 듯 숨을 몰아쉬었어요. 정말 해냈어. 공연이 끝나고 저희 팀은 무대 뒤에서 서로를 얼싸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AI가 사람처럼 춤을 이해했어요. 유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클로이,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맞았어. 한국의 AI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AI가 춤을 배우는 실험이 아니었어요. AI가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프로젝트,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공연이 끝난 후에도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AI가 지우와 함께 춤을 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AI와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한 남자가 저희 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국의 유명한 AI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AI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 박사입니다. 공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뻐요. 그런데 최 박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발전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유키가 먼저 물었어요. 상업적으로 발전시킨다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최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춤을 배울 때 피드백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AI라면 연습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AI를 진짜 연습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든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사람의 움직임과 감정을 분석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를 실제 연습 시스템으로 개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한 연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유키가 팔짱을 끼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우도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하지만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려면 하버드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계속 연구할지 결정해야 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희 팀원들은 모두 하버드 학생들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AI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최 박사를 다시 만났어요.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AI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인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네. 저는 한국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요. 유키와 지우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클로이, 정말?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버드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키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너답네. 지우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AI를 더 멋진 기술로 만들어봐요. 그렇게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AI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AI 프로젝트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AI와 인간이 함께 춤을 추다. 새로운 기술의 혁명. 댄스 AI, 아이돌 연습생들의 필수 도구가 될까? 기사들이 쏟아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유키가 뉴스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우리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AI를 상용화할 수도 있겠어요. 그 후 저희는 최 박사와 함께 AI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AI는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춤을 출 때 어깨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리듬을 잘 못 맞춘다면 AI가 이를 분석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유키도 점점 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AI 연구에 어울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가 딱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유키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모두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은 AI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어느새 몇 개월이 흘렀고 저희 AI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어요. 국제 AI 경연대회에서 이 기술을 발표할 생각 없나요? 이제 저희 AI는 세계 무대에 도전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AI와 춤의 혁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버드 천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AI가 감정을 이해한다고? AI가 인간처럼 춤을 출 수 있다고? 그들에게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구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AI는 달랐어요.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AI는 음악을 듣고 리듬을 이해하며 춤의 감정을 분석하고 사람과 함께 호흡했어요. 그들은 결국 깨달았어요. 기술이란 단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거구나. 처음엔 한국을 선택한 것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AI는 단순한 숫자와 코드의 조합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면? AI가 감정을 배우고 인간이 AI와 협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간다면? 하버드 천재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술이란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AI와 인간이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감을 선물할지도 몰라요.